그 컨셉으로 나올지 전혀 몰랐. 그 나이 청순한 나이 아니에요? 근데 청순이랑 거리가 멀었죠. 치마 이렇게 입고도 다 이러고 있고 이렇게 예쁘게 입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구두 신고 다니는 것도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팔자로 걷고 맨날. 안녕하세요. 차오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배님인데 근데 저보다 너무 많이 어려요. 네, 선배님 에핑크 선배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에핑크 선배 처음에 저희 연습생 할 때 선배님 나왔었어요. 야야야. 큐브 여자 그룹 나와. 근데 티저 이렇게 뜨잖아요. 그 첫 데뷔곡 나는 몰라요 이렇게. 이거 너무 기억이 남아요. 뭔가 나비처럼 예뻐요. 맞아요. 그쵸? 나는 몰라요. 너무 좋아해서 맨날 나는 몰라요 이거 했었어요. 그때 사실 시스타 선배님 그리고 시크릿 선배님 다 섹시한 컨셉인데 되게 독보적으로 되게 기억 남아요. 저희도 사실 그 컨셉으로 나올지 전혀 몰랐었고, 저희도 연습생 때는 좀 센 음악으로 연습을 많이. 푸시켓dolls 노래로 연습. 저희도 그때도 동차. 맞아. 와, 공감대 되게 많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네. 연습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팀을 꾸리고 나니까 뭔가 저희 이미지가 다 성순한 느낌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저희도 좀 데뷔곡 받고 약간 이랬어요. 노래가 엄청 파워풀하게 연습하다가 멤버들 갑자기 노래를 받았는데 되게 예쁘게 불러야 되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녹음할 때 진짜 어려웠어요. 얼마나 녹음했었어요? 진짜 맨날 했어요, 맨날. 진짜 오래 하고. 한 달? 더 한 것 같아요. 수정 녹음 계속하고 그리고 작곡가 오빠한테 혼나면서 녹음했어요. 진짜 막 그 느낌 내야 된다고. 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청순하고 깨끗하고 예쁜 느낌을 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 나이가 청순한 나이 아니에요? 근데 청순이랑 거리가 멀었죠. 그래. 멤버들은 조금 친근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신비주의보다는 약간 좀 털털함? 이렇게 예쁘게 입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치마 이렇게 입고도 다 이러고 있고 빨리빨리 모아 이러고 멤버들끼리. 맞아.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구두 신고 다니는 것도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팔자로 걷고 맨날 혼나고 이랬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얼마나 걸렸어요? 데뷔곡? 은전이 오기 전부터 그 노래 나와 있었다. 그쵸. 은지 오기 전에 노래가 나와 있었고 팀은 꾸려져 있었는데 그 메인 보컬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5개월? 6개월 넘게는 준비를 했던 갔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와. 첫방 하고 마음 조금 진짜 이상했어요. 그죠. 네. 다 울었던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없나요? 많이 엄청 아쉬웠죠. 아쉬웠죠. 예를 들면? 얼굴도 아쉽고 진짜. 몸매도 아쉽고 왜 살을 빼라고 하는지 좀 알겠고. 알겠다. 약간 라이브도 아쉽고. 라이브도 아쉽고 춤 되게 세게 췄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엄청 약하게 추고. 완전. 확실히 무대에서는 있고 힐도 신고 막 얼어 하니까 긴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카메라 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카메라- 불 들어오는 거. 불 들어오는 거. 그거를 처음에 잘 못 봐서 인기가요 감독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너 여기서 이거 너무 못 보니까. 너무 못 봐서 이거 여기서 봐야 이거 돼.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 큐브라서 아니 작은 회사였으면 화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내보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모르겠어. 내 생각. 내 추측. 아니, 그랬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선배님들 아닌가? 덕에. 아닌가? 대표님이랑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 같은 회사 아이유 맞아, 선배님이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방송할 때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 선배님의 역할이 저희도 비스트 포미니 선배님들 덕분에 고맙다고.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데뷔 있어서 때부터 편안하게 활동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유 선배님 감사합니다. 팬들 항상 궁금한 게 어떻게 연습생 되고 그리고 활동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춤추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항상 학교에서 동아리 같은 것도 춤 항상 했었고, 없던 동아리도 뭐 만들어서 춤을 출 정도로 춤을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JYP 오디션을 여기 이 건물. 이 건물 맞아요. JYP 공채 오디션을 이제 신청을
통해서 봤다가 운이 좋게 이제 본선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연습생은 얼마나 연습했어요? 저는 연습생이 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제가 큐브에 들어갔을 때 한참 이제 걸그룹을 만들고 있던 터에 제가 들어가서 한 1년 조금 넘게 하고 데뷔조에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운이 좀 좋았던 거, 시기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왜냐면 연습생분들이 많아도 이 데뷔조가 없으면 사실 오래 해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시기가 되게 잘 맞게 회사에 들어가서. 마더니 맞죠? 네, 맞아요. 막내. 맞아요. 앞뒤. 맞아요. 제일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보비 언니가 제일 먼저예요. 네, 봄이 저 들어갔을 때 봄이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남주 있었고 언니 오고 저 오고 저. 하영이가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은지 다음이 언니 제일 마지막 바로 직전. 은지. 그럼 제일 연습생 짧게 하는 은지 언니요. 은지. 3개월. 씨. 은지는 이제 메인 보컬을 아예 찾는 오디션에서 은지가 뽑혀서 거의 3개월 준비하고 데뷔를 했어요. 노래 엄청 잘하는데 되게 뭔가 5, 6년 한 것 같은데. 근데 은지는 이제 이미 보컬 트레이너가 꿈이었던 친구라 이미 보컬을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였어가지고. 저는 SM 오디션을 봤다가 거기 계신 분이 큐브로 넘어오시면서 같이 왔어요. 갖고 아니 그 이력 종이 이력서. 같은. 네. 아, 왜냐면은 그때 몇 살이죠? 14살이었어요. 13살? 13살? 그때도 키가 이만큼 컸어요. 아, 네, 그때도 컸어요. 맞아요. 길쭉길쭉. 진짜 컸어요. 그때도 이제 저도 큐브가 더 걸그룹이 빨리 나올 거다. 왜냐면 SM은 걸그룹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때 나오는 팩스 선배님. 그래서 큐브는 이제 표미닛 선배님 나오고 비스트 선배님 나와서 이제 다시 여자 나올 거다. 어느 쪽에 걸래? 이러셔서. 진짜. 여기 간다고 제가 데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에핑크랑 인연이 있어서 모았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JYP인 거 아시네요? 저 지하 폐랑 신네요. 아. 그리고 연습할 때 원래 연습실 지하. 네, 맞아요. 여기는 새롭게 만든 거예요. 여기. 지하도 그대로 있는데 안에 구조를 좀 바뀌었어요. JYP 때랑. 저는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로엔 연습생 아니었을 때 그 미스의 데뷔 그 주 1위 하는 그 주 보러 왔는데 그때 처음 여기 알게 되는 거예요. 방금 주소 받았을 때 여기 JYP 아니에요, 오빠? 여기 앞에 몰래? 던킨 도너츠랑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있었고 그 앞에 김밥 천국이랑 거기서도 분식집 네, 있잖아요. 아딸 맞아요. 그리고 탐탐이랑 베스킨 있고 맨날 먹었거든요. 건너편 한우집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영창영하. 맛있어요. 거기. 여기 원래 논골집이라고 고깃집도 있었고요. 농골집 맛있어. 소고기 국밥 맞아요, 맛있어요. 맞아요. 저기 맞아. 새벽집. 새벽집도 있어요. 맞아요. 또이 앞. 왜 치워? 저도. 여기 근처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맨날 나가서 먹었죠. 그 안에 넣어놓고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맞아. 중고등학생들한테 한참 자라나는 친구들에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애기잖아요, 솔직히. 나는 몰라요. 몰랐을 때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 애기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몰래 몰래 좀 다 몰래 먹고. 그쵸.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그 싶잖아요. 로엔 옛날 그 삼성 거기 로엔 아래 먹을 데 많이 없지 않아요? 거기 건너편 코엑스도 있잖아요. 아 맞다. 현대백화점 밑에 먹는 거 너무 많아서. 진짜 연습생 때 없던 그 식탐이 생기고 식욕이 막 생기고 그리고 그때는 다이어트 음식이 지금처럼 잘 없죠. 되어 있지가 않은 시기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그냥 샐러드 아니면 굶거나. 굶거나 약간 건강하지 못하게 좀 했었는데 닭가슴살 요즘에는 먹고.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저당 제품도 많고 그때는 좀 되게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이어트 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좋아하던 일을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이 다이어트 때문에 제일 좀 힘들었고 연습생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뭐 청소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생활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숙소 생활을 네, 맞아요. 저희도 꽤 오래 한 편인데
초반에는 아예 다 같이 모여서 살고 나중에는 뭐 2명, 뭐 3명, 2명 뭐 나눠서 네, 살고 위아래층으로 살고 네,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숙소는 방은 몇 개 있어요? 3개 있었어요. 그래도 큰 방 해주셨네요. 그 감사하게도 좋은 데 숙소를 해주셔서 그래도 맞아요. 진짜 감사하게. 근데 방이 3개인데도 인원이 짐이 많으니까 진짜 많았어요. 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 리얼리티 같은 거 숙소에서 찍으면은 작가님들이랑 PD님들 오시면은 애지간한 남자 아이돌 숙소보다 더럽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짐이 많으니까 여자 아이돌이. 그래도 괜찮아. 저희 맨 처음에는 피에스타 6명이랑 써니히 언니 4명이랑 같이 10명까지 방 3개짜리 살았어요. 방배에 있을 때 6명은 한 방 안에 있어요. 큰 방. 그 2층 침대 맞아, 3개 맞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써니 선배님들이랑 피에스타님들이랑 그 스케줄이 다를 텐데 새벽에 나가면 깨고 이러지 않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맞아 연생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그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 숙소 생활은. 아이유 선배님 보고 나도 기타 배우고 싶어 노예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기타 배울 때 미스터 추 이거 기타 쳤었어요. 진짜요? 네, 네 아이유 선배님 기타리스트 분 가르쳐 줬는데 못해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미스터 추 오늘 안무도 해보고 싶어요. 오. 네, 남민구.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좋아요. 어떻게 따셨어요? 그 이거 너무 기어 남아요. 사실 조금 연습하고 왔어요. 혹시나 현장에서 못 배울까봐 머리가 나빠서. 누가 제일 춤을 빨리 익히세요? 파이가 빨리 제가 익히나? 제일 빨리 익히긴 익혀요. 익히는 건 제일 빨리 익히는 것 같아요. 춤 담당. 그건 아니에요. 담당은 보미 언니랑 그러니까 남주 언니가 춤, 댄스 잘 추고요. 담당이. 저 그냥 빨리 외우기만 해요. 파이는 빨리 막내 외우고 그냥- 빨리 쉬어요. 보미 씨 안무 담당? 네. 네. 그러면 초롱 씨는 저는 그냥 리더. 리더 비주얼. 리더 비주얼. 아니요, 그냥 리더. 그리고 막내. 막내 비주얼. 아니야. 막내 비주얼. 막내가 키. 키. 피지컬. 키. 저는 중국 비주얼. 우리 팀에서 중국인 저밖에 없어요. 중국 리더, 중국 비주얼. 한국에서도 리더 아니셨어요? 안 했었어요. 제 성격 리더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요? 너무 말랑말랑해요. 그 팔랑귀 F. MBTI 어떻게 되세요? 안 재봤어요. 아 진짜로? 네, 아마 E 아닌가요? 이해실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해요. 왜요? 그 같이 일할 때는 또 얼굴 철판도 갈았고 부끄럽지 않고. 근데 만약에 밖에서 일하고 오면 집에서 힘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집에서 오고 나서 배달 뭘 시킬까? 이렇게 그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오늘 쉬어요. 그럼 밖에 나가요? 아니면 집에 있어요? 살 찌는 거 생각 안 나면 안 나가요. I실 수도 있겠는데요, 의외로? MBTI. INFP예요. 저는 ESFJ. 왜냐면 이거 잘 몰라서. 진짜요? 하이가 설명해 저 주세요. 완전 많이 알아요. N이랑 S는요. 그런 거 많이 하세요? 만약에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 평소에 하세요? 왠지 S실 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상상을 많이 하세요. 막 상상하죠. 현실적인 상상인지 신발 신고 가다가 나 이렇게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면은 S실 것 같아요. S실. 근데 그런 거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S도 할 수 근데 있어요. 그거는 현실적인 맞아. 거라. 근데 애는 진짜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 내가 비행기 타고 있어요. 갑자기 강도가 와서 가진 거 다 내놔. 이거 없어요. 안 해요. 그 해요. 해요. 제일 신기한 생각 뭐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관객석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호날두가 이제 보고 멀리서 하면서 이제 공 저한테 바로 차서 이제 막 받아서 주고 그런 상상을 해. 네. 그래서 서로 뿅뿅 하트 뿅. 하트 말고 이제 막 선물로 이제 펜. 펜이라서 이렇게 주고 막 이런 그냥 희망사항 아니야? 그쵸. 그런 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럼 뭘 좋지 뭐. 뭘 좋죠. 어떡해. 근데 막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여기서 이제 언니는 그냥 뭘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땡큐 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걸로 하루를 보내요. 진짜 재밌겠다. 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 사람 나한테 차로 사귀자 하면 어떻게 할까 말까 이 생각 하게. 희망사항.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안 끝나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뭐로 짓지? 동네 어디에 살지? 몇 살 때 결혼하지? 결혼식 어디서 하지? 이런 거.
이해 못해? S세요. 확신의 S. 그러니까 F랑 T는 감성적인 거. 뭔 거 같으세요? 제가? 아까 나 T실 수도 있을 것 아 같아. 근데 저도 꽤 그래요? T 왜냐면 감성적이는 한데 현실적이도 있잖아요. 나 어제 우느라 너무 슬퍼서 우느라 지금 머리를 못 감았어요. 그럼 뭐 샀어? 아니 울어 왜 울었어? 아니요. F는 보통 왜 울었냐에 집중한대요. 우는 거 나는 내가는 집중하는 거 앞에 말이었어요. 그 냄새 날까봐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었어요. T예요. T예요? 완전 T. 나한테 고민 상담하면 안 되겠네. 그럼 J랑 P는 평소에 계획을 하세요? 만약에 오늘 하루 쉬어요. 계획 어떻게 하세요? 오늘 계획이 없어요. 그럼 완전. 여행 가면 어떻게 하세요? 어디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못 일어나면 그냥 호텔에서 홈 서비스 시키고 완전 P, P시다, P. 완전 P. 그러면 STP. STP. ESTP. 아니면 ISTP. 둘 중에 하나씩겠다. 여행할 때 계획 짜요? 저 여행을 잘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가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찾아 놓긴 하는 것 같아요. 호텔, 뭐 맛집, 유명한 곳 이런 건 기본적으로 찾아 놓는데 저는 뭐 계획이 틀어진다고 스트레스 받진 않고 근데 일할 때는 있어요. 일할 때 계획이 좀 틀어지면 거기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하영 씨는 전 계획 틀어져도 돼요. 특히 일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완전 2시에 간다 그러면 2시에 가는구나. 2시 반에 가면 2시 반에 가는구나. 근데 언니는 2시에 가면 딱 준비해놓고 그때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좀 늦춰지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그럼 누구 약속 안 지키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전 제가 늦는 걸 싫어요. 그러니까 남이 늦는 것보다 그것도 싫어하지만 제가 늦는 게 되게 불안해요. 막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언니가 좋아해요. 그래서 나가기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맞아. 다 준비 미리 해놔야 되는 스타일. 이런 친구 여행 끌고 가면 너무 좋아요. 계획도 짜주고. 근데 저는 의외로 따라다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일할 때 그래요, 롱언니. 여행을 잘 몰라서 잘 따라다니는 편이어서 여행할 때만큼은 조금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고 일할 때는 조금 완전 타이트하게. 제이가 돼요. 팀에 이런 거 사람 필요해요. 완전 필요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언니 혼자 그래서 이제 리더. 완전 맞아요. 언니 혼자 해요. 다 수정 이렇게 받고 준비하고 있어. 나머지 멤버들은 다 이러고 있어. 내가 나이 제일 많지만 리더 안 하는 이유가 알겠어. 에핑크 선배님도 팬이랑 사이 엄청 튼튼하게 길게 가는 거 유명하잖아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멤버들이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팬분들도 저희한테 그렇고 언니 너무 예뻐요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친구같이 대하는 뭔가 것 같아요. 오래되니까 가족 같은. 끈끈해요 완전. 근데 오히려 팬분들이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 공항에 같이 비행기를 타요. 그러면은 앞에서 그 이제 짐 검사 하잖아요. 그럼 앞에 서 있어요, 팬분이. 그럼 우리는 뒤에 가서 이제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팬분들이 오히려 나 불편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밌으니까 장난치고. 근데 팬분들이 오히려 거리를 좀 유지를 맞아, 해주세요. 맞아. 그래서 조금 그게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팬분들이 되게 질서도 잘 지키시고 진짜. 되게 거리도 어느 정도 딱 맞아, 지켜주시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좀 다가가고 장난치고 약간 활동 오래도 했지만 데뷔하는 이미지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만약에 세게 나오면 팬들 사실 다가오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친근감 이미지야 그냥 옆에 집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같이 성장하고 이제는 팬들도 나이가 또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구처럼 같이 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리얼리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많이 저희 접해주시다 보니까 무대의 모습도 물론 사랑해주시지만 일상의 사람으로서의 저희를 되게 좋아해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최근에 좋아하게 된 어린 친구들도 우리 앞에서 이제 언니 하지만 그게 막 되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언니 저 그거 봤어요. 언니 저 이거 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하고 서로가 서로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또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저희가 막 팬들 더 귀여워해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사진 찍고 막 팬들 찍어주고 귀여워하고 막 그래요.
팬들 얘기하니까 우리 사실 가수로서 아이돌로서 진짜 제일 고마운 사람 팬이에요. 요즘에 공연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팬분들의 감사함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홍콩에서 무대를 할 때도 딱 15주년이었어요. 그 날짜가. 딱 4월 19일 데뷔 날에 무대를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응원을 더 크게 해주시는 진짜.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그냥 우리한테 힘 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응원해주는 게 느껴져서 그 들어가기 전부터 약간 마음이 좀 이상했는데 무대 딱 가자마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으면서 진짜? 그래서 완전 되게 좀 감사했어요. 팬분들 덕분에 초롱초롱해졌어요. 부럽다. 왜요? 갑자기 느낌이 바꿔요. 아니에요. 차오르님도 이제 무대 또 하고 하면은 분명히 그때 진짜. 기억하고 있던 팬분들이 또 와주시고 저희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3년 만에 이번에 앨범이 나왔는데 아 이제 다 우리를 잊었겠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 데뷔 때 계셨던 팬분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와서 응원해주시고 맞아요. 이번에 그 얘기 노래 이번 신곡 노래 나온 김에 3년 만에 나오잖아요. 저희는 항상 같이 빨리 앨범 내자라는 얘기는 항상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뭐 상황상 잘 이제 맞지가 않아서 계속 못 내고 있다가 3년 만에 앨범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다 같이 너무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시잖아요. 그 모여서 다시 앨범을 낼 때 그 마음 설레이는 것도 있었고 그 전이랑 느낌이 조금 다르죠. 완전 달랐어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연차가 차다 보니까 이제는 앨범 하나하나 내는 게 너무 소중해지고 어렵잖아요. 그 앨범을 내는 게 어려워지는 시기가 저희도 왔기 때문에 데뷔 초반만 해도 다음 앨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게 되게 빨랐는데 이제는 저희도 이제 연차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나오는 게 너무 소중해지고 감사해지는 일이어서 더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되고 연차도 되고 지금 회사도 다르고 사실 같이 모으기 되게 힘들잖아요. 끊임없이 앨범 낼 수 있는 기회 사실 같이 열심히 찾는 거죠. 맞아요. 나 팬이었으면 울 것 같아. 솔직히 연예인랑 팬들이랑 한 조만 노력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조도 너무 노력하고 있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역시 팬들 왜 계속 따라간지 알겠어요. 아이고, 알아주셔서 너무 근데 감사하다. 팬분들도 감사하게도 그걸 알아주세요. 알아주시고 편지에 앨범 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번에 많이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고마워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연예인랑 똑같아요. 같이 사랑해야 오래 가요. 한 조만 사랑하면 서운하잖아요. 여기는 같이 맞아요. 같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와 감동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내실 거죠? 저희는 활동 시작하면서 다음 앨범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투어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음 앨범을 어떻게 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는 멤버들끼리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앨범은 있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앨범은 있어. 무조건 있어요. 올해.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는 하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있어. 해야겠다 올해. 네, 올해. 今年一定要. 그 한 달마다 한국에 와서 이 차오름 찍어요. 제가 아이돌 끝나고 나서 중국 가서 인플루언서 왕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왕홍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하면서 뭔가 그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 사실 1세대, 2세대, 3세대 아이돌 분들이 활발하게 일하신 분도 있고 사실 일 안 하신 분도 되게 많아서 중국에서 팬이 있어요. 팬은 소식 못 들으니까 약간 언니 오빠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작은 차오름 같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아이돌 그 인터뷰 하면서 작은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영상 편지 하나 담아주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도 항상 멀리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6월에 여러분들 만나러 가니까 그때 많이 놀러와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보러 한국에 와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갈 수 있다면 그때 또 뵙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 좋은 앨범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